자, 지금까지 어떤 UML 노테이션에 대해서 배워봤다고 했는데 사실 UML 노테이션보다는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다, 그죠? 클래스를 어떻게 하면 잘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UML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가르쳐 주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나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되겠고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연결된 것이 되겠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고 메소드 속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점점 개발이 되고 마치 순서도와도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패키징을 어떻게 하고 어떤 서버에 어떻게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패러다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설계 문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에서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abstract 클래스가 뭔지 아시겠지요? 여기 있는 person이라는 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이 person이라는 것은 속에 abstract method가 있을 겁니다. 이 abstract method가 예를 들면 이런 fully instantiation이 가능한 이 클래스가 되려고 하면은 이것을 상속받아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abstract method를 override해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머가 해서 여기서는 abstract 메소드가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 맞습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고 메소드 오버라이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inheritance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스턴시에이션이라든지 unnamed instance는 이건 프로그램에서의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활용, 유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스턴스 네임, 클래스 네임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잘 알게 되었고요. 멤버 베리어블,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메소드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저빌리티 옵션은 어떤 클래스의 어떤 특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인캡슐레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죠. 인캡슐레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라는 것은 오버라이드 혹은 오버로드가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return 메소드 네임과 그 다음에 인풋 파라미터의 리스트가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것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소드 시그너처라고 하였죠. 메소드 시그너처가 동일한 경우 same 시그너처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메소드 오버라이드가 가능했었죠. 이 same 시그너처라는 것은 슈퍼 클래스와 그 다음에 이것의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사이에 same 시그너처가 있을 경우에서는 메소드 오버라이드가 돼서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가 대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메소드 시그너처가 same은 아니고 similar 할 경우 어떻게 similar 하냐? 이름은 동일하고 파라미터가 다를 경우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메소드 오버로드가 되었죠. 메소드 오버로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는 여러 메소드가 있다. 하지만 그 메소드의 이름은 다 동일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구현했나요? 파이썬에서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디폴트 값을 여기다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예, 큰 프로그램은 하나의 클래스로만으로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클래스들을 이제 우리가 묶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설계도 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큰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근데 이 8개의 클래스가 어떤 관계를 상호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설계도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한 클래스와 한 클래스 사이에 연결이 되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association이라는 거에 되겠습니다. association이 되겠고, 이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여기와 여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를 읽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generalization. 언제 이게 배웠습니까? 맞습니다. 인헤리턴스 할 때 배웠죠. 예를 들면 크레딧라고 하는 것은 페이먼트의 서브 클래스이고 크레딧은 페이먼트를 인헤리트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캐시는 페이먼트를 인헤리트하고 있고 체크는 페이먼트를 인헤리트하고 있다. 뭔가 값을 내는데 세 개의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것의 공통적인 것은 얼마를 냈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속성 amount는 페이먼트 클래스에서 받아오겠지만 크레딧 카드는 뭐 크레딧 카드 넘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 캐시는 얼마만큼 돈을 받았느냐가 있을 것이고 체크는 얼마만큼 뭐 예를 들면 수표 뭐 자격 수표 이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 여기 선 이외에 또 이런 이 할로드 포인트 에로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형태의 화살표로 할로우 포인트 에로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에 빈 에로가 되겠습니다. 요거 어소시에이션 관계는 그냥 직선이거나 아니면 한쪽에 그냥 일반적인 에로가 이렇게 있었죠. 이거는 어소시에이션.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건 어소시에이션. 모양이 하나 더 있다, 그죠? 여기는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른 목걸이 됩니다. 요거는 어떤 것이냐? 요건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클래스들은 다음과 같이 어소시에이션이나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애그리게이션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서 구현이 되겠다.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